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의 공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x절편과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근을, 즉 x절편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근의 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근의 공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2차 함수의 근의 공식을 이렇게 주로 그냥 단축해서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차 함수도 근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차 함수의 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함수라는 거는 ax 플러스 b는 y라는 꼴로 이제 최고차항이 x가 1차인 함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 함수의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y 값에 0이 되는 점이 이제 그때 x 값이 이제 x절편이잖아요. 그래서 x를 먼저 0을 취해줘요. 그래서 x를 이제 0으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상수항 b를 이제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ax는 마이너스 b인데 이제 a로 얘를 나눠주게 돼가지고 이제 이 1차 함수에 그 이제 근이 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함수의 근의 공식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이제 x절편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즉 y가 0이 되는 시점이 이제 그 방정식의 루트, 즉 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는 c는 y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제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이 함수가 y가 0이 되는 시점에서의 x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가지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또 상수항 c가 있죠. 그 이 상수항 c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요. ax 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럼 최고차항에 지금 a가 지금 전부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의 a로 이제 모든 항들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abx는 마이너스 ac가 되고요. 그래서 요 꼴을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좌변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완전 제곱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줘야 돼요. 왜 이거를 바꿔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1차 함수는 이제 그 1차 함수의 근의 개수는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근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약간 수학적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어쩔 때는 플러스를 하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식을 구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수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뭔가 C라는 숫자가 될 때 그 C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러스 어떤 수도 되고 마이너스 어떤 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떤 미지수도 제곱을 해서 이제 C가 될 수 있고 플러스 미지수 어떤 수도 이제 제곱해서 C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변에 있는 거를 이제 완전 제곱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완전 제곱 형식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한 꼴이 이제 완전 제곱 꼴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x의 최고창이 1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상수항이 이제 a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 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결국에 이거잖아요. 이런 꼴로 나타내게 되면 1 곱하기 1에서 여기 1 곱하기 1 해주고, 그리고 1 a 곱하기 a에서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곱을 하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a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곱을 해서 나온 결과값. 그래서 1 곱하기 a는 이제 뭐예요? a죠. 그리고 a 곱하기 1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a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여기에 결과값이랑 여기에 결과값을 우리가 더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x도 이제 최고차 항인 이제 x 제곱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1x 제곱인 거죠. 1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a에 여기 완전 제곱이 여기 써져 있는 a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a 분의 bx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 ax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가 이 a를 이제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 다시는 b a라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2가 여기로 넘어가면서 a 다시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를 좌변과 우변에다 우리가 이거 2분의 1 ab를 제곱한 거를, 왜냐면 제곱을 해야 되죠. 여기 a 제곱으로 a 다시를 제곱해야 되니까, 제곱한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이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 제곱을 좌변과 우변에다가 각각 이제 저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각각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곱을 풀어줘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제 2의 제곱은 4고 a 제곱 b 제곱 돼서 4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 형태니까 x 플러스 a 제곱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이렇게 형식 나타내고, 그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4a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ac가 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분의 4a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제곱이 된 것을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을,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걸로 우리가 어떤 이런 수를 제곱을 해서 이제 좌변에 있는 수를 이렇게 바꿔줄 때 플러스도 이제 이게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도 이제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제곱도 이제 마이너스 제곱이나 플러스 제곱이나 결과값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2a 분의 b를 우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2a 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 2의 제곱, a 제곱해서 이게 각각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건 이제 분모가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분자를 이제 별다른 약분 같은 게 없이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